네, 자 다음 주 시장 변수 체크하겠습니다. 오늘 현대증권의 배성진 연구원 연결됐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자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성탄절로 하루 일찍 휴장하게 됩니다. 국내 변수는 좀 어떤 거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까? 예, 최근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이제 내부 변수보다는 이제 외부 변수 영향이 좀 높은 상황인데요. 따라서 이제 다음 주에도 특별히 국내 변수 측면에서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없겠습니다. 다만 그 다음 주에 그 국내 경제 지표 변수 가운데서 그 24일 날 그 11월 할인전 및 그 백화점 매출 증가율이 좀 발표가 되겠는데요.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 개선을 이끈 요인 이제 내수 부분이었다고 볼 때 이제 동지표들이 개선세를 이어갈지 여부가 이제 주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 그 백화점 매출의 경우는 최근 2개월간 연속 이제 개선세가 뚜렷이 나타났기 때문에 11월에도 이제 그 흐름이 지속될지 여부에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수 측면에서는 그 미국 기준금리 인상 불확실성 해소와 이제 순자산 밸류 측면에서 이제 저평가 지속이라는 그 재료로 코스피가 이제 빠르게 상승 반전을 했지만 최근 그 4분기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최근 1개월 만에 그 24조 원대에서 이제 22조 원대로 좀 급락을 했고요. 이에 따라서 이제 주가 수익별 측면에서 그 여전히 한 10.7배를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이제 강한 반등을 조금 기대하기는 여전히 힘든 상황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수급 측면에서도 그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된 이후에 달러 강세 지속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다소 누그러진 건 좀 사실인데요. 그렇지만 이제 금일 새벽 유가가 재차 이제 그 수급 불균형 이슈로 이제 급락했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하면 그 달러와의 약세 기대감이 좀 높아지기 전까지는 이제 원 달러 환율 역시 약세 심리가 좀 지속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음 주도 외국인 수급은 좀 매수보다는 이제 매도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따라서 이제 다음 주에도 지수 흐름은 여전히 이제 연말 장세 특성상 거래량이 좀 소강 상태를 좀 지속되는 가운데 1950선을 좀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횡보 장세의 흐름이 좀 계속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해외 변수는 다음 주 주간에는 좀 어떤 부분들 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까? 그 해외 변수 측면에서도 미국을 제외하고서는 이제 특별히 발표될 만한 좀 내용은 없겠는데요. 우선 그 보시면은 20일, 2일 이제 미국에서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가 되겠습니다. 현재 예상은 이전 수정치 2.1%보다는 이제 소폭 감소한 이제 1.9% 성장률을 좀 기록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23일 밤에는 이제 11월 개인 소득, 그다음에 이제 실질 개인 소비, 그다음에 이제 CPC 물가 상승률, 내구재 주문과 같은 그 지표도 이제 대거 발표가 되면서 좀 주목이 된다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. 개인 소득은 전월 0.4% 증가해서 0.2% 증가로 이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반면에 실질 개인 소비는 최근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안정세를 계속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저는 0.1% 증가해서 0.3% 증가가 좀 예상되고 있어서 좀 주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다음으로 이제 그 PC 물가 상승률의 경우는 이제 전월과 동일한 1.3% 증가가 좀 예상돼요. 큰 변화가 없을 것을 좀 예고하고 있는 반면에 내구재 주문은 이제 전월 큰 폭의 개선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11월에 대한 이제 기대치는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미국이 그 기준금리를 이미 인상시킨 가운데 이제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그 향후 패드가 좀 강조하고 있는 인상 속도와 이제 관련 지표들을 이제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를 좀 점검하는 그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유로존에서는 24일 이제 독일 그 11월 수입 물가 지수가 발표되겠는데요. 이전 대비 그 소폭 개선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.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글로벌 변수 가운데서는 사실 이제 유가 추이와 이제 이에 따른 달러와 가치 변동이 좀 가장 중요하다는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. 뚜렷하게 그 유가 공급 감소 요인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원유 상품들에 대한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지 않는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그럼 전략적으로는 좀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되겠습니까? 그 금일 장세 흐름을 보면은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좀 결정난 이후에 오히려 이제 코스닥이 좀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국면인데요. 이는 이제 아무래도 그 환율의 흐름과 좀 무관하지 않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금리 인상 관련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달러화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유가 하락으로 이제 약세보다는 이제 당분간은 좀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원 달러 환율 약세로 좀 연결이 되면서 이제 외국인 매수 유입을 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 그 대형주에 좀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액 그 코스닥 시장의 좀 강세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어졌다 이렇게 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.
따라서 그 다음 주도 이제 걸어서 시장은 지수 흐름이 이제 원화 강세에 대한 이제 기대가 높아지기 전까지는 전반적인 그 순고르기 장세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유가가 좀 안정화 되더라도 추세 반전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할 경우에는 이제 최근 불거진 그 대주주 과세 한도 하향 조정 영향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이 재차 좀 강세를 이을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자, 내일장 미리 보기였습니다. 지금 니케이 증시가 동시효과 들어갔는데 뭐 19,000선 붕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. 고점에서 거의 5% 급락 나와 있는데요. 자세한 시황들 이따 점검해 드리겠고요. 골든타임 2부에서 뵙겠습니다.